치열했던 4.10 총선의 끝이 보입니다. 그간 서부 경남 4개 선거구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정을 짚어봅니다. 서경방송이 투표가 끝나는 10일 저녁 6시부터 서부 경남을 비롯한 경남 지역과 전국의 격전지, 선거 판세 등을 실시간 분석하는 개표 방송을 4원 생방송으로 6부에 걸쳐 진행합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대중교통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천읍에서 청사로 이어지는 시내버스 노선과 진주역과 사천공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도 만들어집니다. 카이가 개발에 참여한 군 정찰 위성 2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서 항공우주 산업체가 밀집한 서부 경남 지역에 미칠 경제적 산업적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검찰의 구형인 5년보다 짧은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심신미약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는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4월 10일 우리 손으로 앞으로 4년간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할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대망의 투표날까지 그간 서부 경남 지역 4개 선거구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명 넘는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서부 경남 지역 4개 선거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먼저 야권 후보 확정은 비교적 순탄하게 이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단수 공천으로 진주시 갑을 선거구에 각각 갈상돈, 한경호 예비 후보를,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김기태 예비 후보를 낙점했습니다. 또 재윤경 예비 후보가 당원 주민 참여 투표로 진행된 당내 경선을 뚫고 사천 남해 하동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 단일화 과정도 있었습니다. 3월 중순 치러진 진주시갑 선거구 단일화 후보 경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예비 후보가 최종 레이스를 뛰게 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에선 일부 잡음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단수 공천을 통해 진주시 갑을 선거구엔 각각 박대출, 강민국 예비 후보가,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 신성범 예비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경선이 치러진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에서 경선 참여에 탈락한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최종적으로 서천호 예비 후보가 경선에 승리했지만 박정열 예비 후보의 경선 참여와 배제 번복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의 결정에 불복한 진주시을 김병규 예비 후보와 사천 남해 하동 최상하 예비 후보는 무소속 출마에 나서 완주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3월 22일엔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서부 경남 지역 4개 선거구 입성을 노리는 10명의 후보자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3월 28일부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출정식과 함께 유세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후보들은 거리에서 직접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방송 연설과 토론에 참여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월 5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총선 사전투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총선이 코앞까지 온 시점에서 후보자들은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유세 총력전에 돌입하며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투표 직전까지 일부 선거구에서는 출처 분명 여론조사 유포와 관련한 날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4월 10일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될 국회의원 선거. 지역을 대표해 국정을 살피게 될 인물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권자라면 꼭 알아야 할 투표 관련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저희 서경방송에선 서부 경남을 비롯한 경남 지역과 전국의 격전지, 비례대표 후보별 당선 가능성 등을 실시간 분석하는 특집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관련 내용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그 결전일인 4월 10일 유권자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민등록지 지정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는 의미로 남기는 투표 인증사진,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의 기호, 벽보, 상징색 등을 촬영하거나 SNS에 공유해도 무방합니다.
단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을 가리는 개표는 투표 마감 시각인 10일 저녁 6시부터 진행됩니다. 이에 서경방송에선 서부 경남을 포함한 경남 18개 시군부터 전국의 격전지, 비례대표 경쟁까지 총망라한 특집 개표 방송을 생방송합니다. 진주, 사천, 거창 지역 각 개표소와 후보들의 선거사무소를 연결, 개표 실황과 현장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후보별 공약과 당선인을 향한 지역민들의 당부 영상, 이번 총선의 화두를 다각도로 분석한 전문가 대담 등도 함께 마련됩니다. 서경방송 4.10 총선 개표방송 선택 2024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는 10일 저녁 6시 지역 채널 8번과 유튜브 서경방송 뉴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CS 사주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개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천읍에서 청사로 이어지는 시내버스 노선이 만들어지고 진주역과 사천공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도 추진됩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개청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사천시가 교통대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내놓은 계획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신설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이곳 사천터미널 정류소에서 출발합니다. 산안면에 있는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경유한 뒤 다시 사천터미널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 교통 연계를 높이기 위해 시외버스 터미널을 기점과 종점으로 삼았습니다. 동반 이주 가족의 정착을 위해 주요 아파트 단지와 학교도 노선에 포함했습니다. 신설되는 이 노선은 우주항공청과 또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사천읍 인근 지역의 아파트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임시청사를 경유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운행 노선은 청사 기준으로 해서 상하행 각 1개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번호는 상하행선 각각 500번과 501번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사천시는 이달 중으로 노선을 확정하고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 운행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알아보기 어렵다고 지적되어온 시내버스 노선 안내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부착될 새 노선도는 현재 위치와 버스 방향, 배차 시간 등이 표시돼 외부인도 쉽게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진주에서 우주항공청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도 추진됩니다.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해 진주역과 사천공항을 거쳐 우주항공청에 도착하는 노선입니다. 경남도는 진주와 사천시 협의를 거쳐 조만간 노선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지역 우주산업에 또 다른 희소식이 있습니다. 카이가 개발에 참여한 군 정찰 위성 2호기가 발사에 성공한 건데요. 이 위성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가 국내 최초로 탑재됐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 발사 준비를 마친 로켓이 하얀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발사까지 10초 정도를 남겨놓자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엔진열을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5, 4, 3, 2, 1, ignition, engines full power. 로켓에 실린 건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군 정찰위성 2호기. 한국 시각으로 지난 8일 오전 8시 17분쯤 미국 스페이스 X사의 팔콘9 발사체를 통해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정보 감시 능력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군 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삼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카이가 개발에 참여한 해당 위성의 가장 큰 특징은 고성능 영상 레이더가 장착됐다는 점입니다. 고성능 합성 개구 레이더, 이른바 사로 불리는 장비가 실렸는데 이 레이더는 작은 안테나를 단 인공위성이 이동하면서 신호를 주고받아 마치 큰 안테나를 단 것과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당 레이더를 장착한 위성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카이는 이번 발사 성공에 그치지 않고 위성 수출과 개발을 계속해 향후 글로벌 우주시장 진출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발사로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성 개발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위성 개발과 우주 모빌리티, 그리고 우주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K우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이가 개발에 참여하는 군 정찰위성 확보 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되며 총 3대의 위성을 더 쏘아 올릴 예정.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항공우주 산업체가 밀집한 서부 경남 지역에 미칠 경제적 산업적 효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50대 손님도 공격했던 폭행범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며 이유를 밝혔는데요. 피해자들과 지역 여성단체들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났던 묻지마 폭행. 20대 A씨는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이를 막으려던 50대 남성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9일 열린 재판에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편의점주에게는 250만 원을 배상할 것과 폭행을 말리다 입원 치료를 받은 50대 남성에게는 위자료 및 치료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만 국립법무병원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으며 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은 재판부의 선고를 규탄했습니다. 명백한 혐오 범죄임에도 인정되지 않았고 또 심신미약이 감형 요소로 인정됐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혐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검찰도 얘기했는데 재판부가 이것을 판결문에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혐오 감정으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공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구타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혐오 범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번 폭행으로 인해 한쪽 귀에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사용하게 된 20대 피해자는 선고가 아쉽다면서도 집행유예나 치료 감호가 아닌 실형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실형이 나왔다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총 5년 구형 중에 3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치료와 수사 협조 과정에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50대 남성 피해자도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저는 인정할 수도 없고 앞으로 항소를 해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고 뭐 밤거리에 여성이 혼자 다니더라도 안전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밑거름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저는 끝까지 싸워볼 것입니다. 한편 진주시에서는 50대 박 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또 남을 돕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인정되는 의상자 지정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상자로 지정되면 박 씨는 국가와 진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며 20대 A씨에게 내려진 징역 3년 선고. 이해할 수 없는 선고라며 피해자들과 여성 단체들은 판결문에 혐오범죄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상국립대 의과대학이 오는 15일부터는 수업을 재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을 조사한 결과 현재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대학은 총 16개교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상국립대는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강의를 통한 수업 재개에 들어가는 등 나머지 대학들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 로컬 수제 맥주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진주진맥 브루어리가 13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논계시장 올밤 야시장과 인접한 진주진맥 브루어리는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으며 진주 금곡면에 안전 키미를 주 원료로 제작한 고급 수제 맥주 진주진맥을 판매합니다. 진주시는 이곳을 진주에서만 체험 가능한 문화관광 콘텐츠로 성장시키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문화와 이벤트 행사를 기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제19회 미혼 남녀 2년 만들기 행사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진주시는 오는 5월 10일 아시아 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결혼 정년기 지역민들을 위해 미혼 남녀 2년 만들기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진주에 직장을 다니는 1985년생부터 1995년생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과 경남도립 거창대학, 국립창원대학교가 대학 통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세 대학의 통합은 1,000억 원 규모 재정과 각종 규제 혜택이 지원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 선정을 위해 추진됩니다. 지난 8일 체결된 이번 협약을 통해 세 대학은 내년까지 통합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대학 통합 실무단 구성과 운영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한편 글로컬 대학 30 선정 평가는 오는 11일 진행되며 예비 선정 결과는 4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부침을 겪던 경남의 관광이 반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소비도 증가한 건데요. 지자체들은 이 같은 상승세를 극대화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산청에서 10년 만에 열린 산청 엑스포. 세계 전통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는데 폐막일까지 목표 관람객보다 18만 명이나 많은 138만 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냈습니다. 자체 수익 역시 40억 원으로 목표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산청의 뛰어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개최된 건강 힐링 엑스포라는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건강이나 힐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와 부합되는 우리 산청 엑스포이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위기를 겪었던 경남의 관광 매출액이 지속 감소해 지난 2021년에는 경제 규모 대비 관광업 매출액이 0.4%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경남 지역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웃돌았고 관광 소비는 2.1% 증가했습니다. 체류 시간 역시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보다 1시간 반가량 더 길었습니다. 특히 산청의 경우 전국 기초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여름휴가 여행지 만족도 조사에서 전년보다 31계단 올라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에서는 관광산업의 상승세를 극대화해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계획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청은 대한민국 대표 웰리스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며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고 사천도 체류형 해양 관광도시 조성을 정책의 한 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역시 올해 관광개발국을 신설하고 규제 개선 등 4대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테마가 있는 관광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을 남해안권, 낙동강권, 지리산권 등 권역별로 관광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제조업에 비해 2배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수도권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다고 평가받는 관광산업. 전통 제조업 중심의 경남에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하동군이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파쇄 희망 농업인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단이 농지를 방문해 고추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무료로 파쇄합니다. 파쇄 지원단은 산림 연접지인 농경지와 고령농, 여성농 등 영농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동군은 파쇄 지원단을 통해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을 줄일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이 9일 지역 문화관광체험 사업장을 비롯 사적지 등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함양군은 우선 부지를 매입한 옛 상내백 초등학교를 찾아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허삼돌 고택과 노은규 의병장 생가, 함양 목재문화체험장을 차례로 찾아 문화재 유지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군은 이날 전래놀이 체험장과 한옥 황토펜션 등의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남해군이 지난 5일 식목일을 기념해 남해읍 공설운동장에서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행사에는 마을 주민과 어린이 등 약 2,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인원들에게는 3시간에 걸쳐 영산홍 2,000본과 꽃씨 500봉이 선착순으로 배부됐습니다. 경남의 모 사립미술관장이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 사례비를 유용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엄지법 진주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미술관장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예술 문화 관련 사업으로 지급받은 지방 보조금과 간접 보조금 중 작가 사례비 등 약 4,600여만 원을 미술관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역 예술가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사례비를 사업을 공모했던 문화예술기관에 공탁해 참작 사유로 인정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한편 느타리 버섯 농가에서는 건조한 날씨를 대비해 습도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버섯이 자라는 기간 동안에는 균상이 늘 촉촉하게 유지돼야 하는데요. 균일하게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급속한 수량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오전에는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하동 6도, 함양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7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늘에 구름 많이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8도, 세종 7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나홍물, 만조 시각은 밤 10시 28분, 간조 시각은 오후 4시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 오름세를 보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펼쳐지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